그 지금까지 공개된 몇 개의 녹취 파일을 시간 순으로 구성을 해보면 5월 2일 날 김건희, 명태균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5월 2일 날 선물이라고 표현이 되고 김영선 공천 이제 주겠다라는 김건희, 명태균의 통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명태균 씨가 또 바로 강혜정 씨한테 그 얘기를 전해요. 그런데 무려 권력 순위 1순위 영부인이 김영선 공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당내에서 말이 많아요. 예? 말이 많네. 말이 많네 당에서. YK가 반대를 하고 이른바 윤핵관 실세들이 그쵸. 김영선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5월 9일 이른 시간에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남편을 닥달을 하면서 그렇죠. 아니 명 선생님 그거 아직도 해결 못했어?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아이고. 닥달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서 아이 그 공간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좀 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해주겠다는 취지를 하고 이 전화 통화가 끝나면서 이제 명태균 씨가 뭐 평생 잊지 않겠다 이은혜 전화가 끊어지죠. 그리고 나서 바로 김건희, 명태균의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윤상현에게 전화했다. 안심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오시라 라고 통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취임식에 명태균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의 참석이 있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 김영선 공천 발표가.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지금 김종대 의원님은 권력욕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참을 수 없는 천박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삐뚤어진 공직관을 갖고 있냐면 이 부부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미 김영선 공천 주겠다고 약속을 일주일 전에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거 하나를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힘 있는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이면 내가 얘기했으면 벌써 해결을 했어야지. 이걸 왜 일주일이 가도록 해결을 못하냐. 거기서 대통령의 자격을 언급을 해요. 맞습니다. 이거는요. 최하위직 공무원 자격도 없는 삐뚤어진 공직의식입니다. 전형적으로. 네. 그걸 또 시키는 대로 해요. 또 옆에서. 아니 거기에다가 너무 기본적으로 너무 천박해요. 거기에다가 주로 여기다 머리 조아리고 수족이대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서울법대 판검사 출신, 검사 출신, 뭐 또 행정학 교수 출신이거든 대부분. 네. 거기에다가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또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저기 온갖 풍상을 다 겪으신 분들인데 아니 이런 사람들이 그 천박함에 순식간에 오염되는 게 보십시오. 그러면 그 대통령 공직자는 그렇다 자세가 안 나온다 하지만 밑에 놈들은 또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혼군과 간신의 만남이라고 내가 여러 차례 네. 최악의 조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권력과 나라가 절단나는 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정치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서울대를 나왔어, 뭘 했어? 그렇죠. 나 촌에서 그냥 젖이나. 짜다가 온 놈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그 장립무사 본인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윤석열 장립무사인데 김건희가 나를 알아봐가지고 만약에 나하고 윤석열이 먼저 만났으면 이거 일이 성사가 안 되는데 김건희를 먼저 만나고 김건희가 나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된 거야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국정농단의 주체는 김건희 여사예요. 네. 예, 김건희 여사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오야야, 누가 우두머리야. 이거는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쥔 사람이 오더를 내리는데 왜 본인이 잡소리를 합니까라고 김영선 의원을 다그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권력 서열 1위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예, 김건희 여사가 핵심이고 V0 V1이 괜히 나온 괜히 얘기가 나온 말이 아니야. 아닌 거예요. 아니 옆에서 자고 있는데 걷어 차가지고 차가지고 깨워갖고 네가 해 그러면 또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아까 정진석한테 전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이 이렇게 운영이 됐던 겁니다. 예, 이게 그 명태균의 목소리로 백일화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쥐고 흔든 거예요 나라를.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난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 썰로 있던 거를 처음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 구조를 보면은 무언가 이 저기 국가와 공화제 특히 민주주의 규칙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저기 그 어떤 오빠가 윤핵관들한테 포위핵돼 가고 또 그러면서 다 한때 도이치모터스니 뭐 그 막 공세하던 그놈들이라고 공교롭게 지금 국민의힘의 핵관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그런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게 몹시 못마땅하니까 팔 걷어붙이고 간섭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 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명선생한테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데 하면서 뭐 이준석, 김종인 끌어오고 그러는데 어제 동아일보 그 재밌는 기사 하나가 실렸는데 그 2024년까지만 대통령하고 개헌하고 저 임기 끝내라는 거는 명태균 씨 본인이 한 얘기라는 거예요. 의원님 그거 취재 편의점이 제가 제일 먼저 쓴 거예요. 동아일보가 그래요? 보도한 게 아니라. 아이고 그걸 몰랐네 네. 내가. 이게 기사를 저희가 텍스트 서비스를 안 하니까 기자들이 전부 동아일보가 일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헌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은 제가 그 명태균 지인을 통해서 취재 편의점에서 첫 보도를 하고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날 창원에 가서 명태균 입을 통해서 첫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가 어제 동아일보 기자한테 그래서 얘기를 한 그 거예요.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의 맥락은 이거예요. 그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을 하라고 한 주체는 김종인 위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 입당할지 창당할지 막 그 검찰총장 그만두고 어디로 가서 정치를 할지를 고민하던 그 무렵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자기하고 같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전 총장이죠. 윤 총장한테 당신 2년만 하고 개헌해라. 그리고 물러나. 그러니까 일종의 명태균과 김종인의 머릿속에 윤석열은 2년짜리 징검다리 대통령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를 한 다음에 김종인과 명태균은 누구를 만들고 싶었냐면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를 젊은 정치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도 원래 박형준은 그림에 없었다는 거예요. 박정훈. 그 스펙이 굉장히 좋고 엘리트 정치인인 박정훈을 보내려고 했었다. 그런 방식의 이제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 그 윤 총장이 뚜껑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뭐? 2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이가 나빠져서 명태균 씨가 사흘간 당시 윤 총장한테 들들들들 볶였다. 그 문제 해결하면 너무 고생했다라고 본인이 취재 편의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내가 좀 몰라뵈고 많이 몰라뵀어. 나도 그리고 명태균이가 또 얘기를 해요.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와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사람이 2년만 하고 물러갔으면 지금 이런 화를 안 당했을 텐데 김건희 여사도 수덕사에 가서 불공들이고 했으면 자기 엄마 구속도 안 당하고 했을 텐데 자업자득이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합니다. 그 그림대로 됐다면 지금까지 김건희가 했던 역할을 김종인이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 그겁니다. 자기 이익에서 판을 짜려고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아니 그런데 포인트가 그거예요. 예. 요 얘기도 했나 모르겠는데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내 눈여겨본 대목은 그러면 이유를 물을 거 아니야. 왜 윤석열은 2년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명태균 답변은 뭐냐면은 5년을 감당할 인물이 안 되기 맞아요. 때문이다. 예, 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도 그랬어요? 예. 감이 안 된다. 김건희가 해안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추가로 아까 이제 여러분들 나갈 때 저 사람 누구랑 그렇게 전화 통화를 했나 제가 사이사이에도 취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방금 전에 이용선 의원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굉장히 이제 아마 기자들이 지금 보고 있으면 궁금하실 텐데 이용선 의원이
이용선 의원도 만났어요. 더불어민주당 사선 국회의원이시죠. 이제 이용선 의원은 2021년 가을에 명태균을 만났는데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하마상이다. 명태균 얘기가. 그리고 본인은 관상도 본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귀가 작고 입이 크고 저돌적이고 대화가 쉽지 않은 사람이다. 김건희와는 설명도 뭐 필요 없이 대화가 잘 되는데 윤석열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유럽 얘기는 한 적이 없고 해외 나가 있어라 이거는 기억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윤에 대한 그 명태균의 어떤 판단과 평가는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 이거를 달성하는 수단은 김건희 섭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저 정도로 했다. 우리가 그냥 옛날 V0, V1 할 때는 뭐 좀 영향을 끼쳤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실제로 저 장립무사의 그 안내견 역할을 다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진뱅이 주술사. 안전뱅이 안대교는 주술사. 너무 그 고급진 표현인데. 고급지기도 하고 너무 그런가? 얌전한 표현 같은데. 아 그래요? 주술사 아이가 뭐 저기 네. 역할을 다 한 거야. 예. 이건 섭정이라고. 그렇죠. 이거는 섭정이라. 그러면 옛날에 외척 세력이 어린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우리가 섭정을 해주는 건데 근데 마음속엔 다른 흉심이 있는 거예요. 저에다가 황제 하는 거 봐서 적당히 제거하고 저기 뭐냐 저 황실에 한 명 똘똘한 놈 우리 집안에 있는데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꿈꾸는 외척 세력이 중국의 2000년 왕조에 다 있어. 지금 비슷하면 사고 체계가 비슷하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쓸만한 거 저 다른 그렇죠. 권력 진짜 권력 따로 있고 네. 말이야. 근데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그 창원에서 제가 만났을 때 이준석 총리를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국면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이준석을 총리로 시키고 외치만 해라. 외교. 뭐 순방 좋아하시니까 외교만 대통령 내외가 하고 내치는 이준석을 총리로 세워서 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요. 아니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총리를 받겠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야당들이 이준석은 반대하지 않을 텐데 민주당이 이준석은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을 총리로 세우고 정치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되겠냐? 본인이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윤 대통령을 지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도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직도 소통을 하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가 어떻게 기자를 만나서 자신이 윤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준석을 총리 만들겠다라는 말을 합니까? 할 수 있대요. 그래요? 네. 혹시 양정철 그 왜 박영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던가요? 그 얘기는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설득하면 말을 잘 해서 이렇게 꼬시면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설득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이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 명태균 씨가 처음에 권력을 비집고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은 약간의 회색지대였습니다. 그렇게 저 대통령을 다 장악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은 윤핵관 세상이고 이미 대통령하고 호흡이 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명태균은 거기서 튕겨져 나온 사람이에요. 네. 근데 뭘 지금에 와서 그리고 설득을 이런 하고. 확실한 통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있죠. 그런데 이 난리에서 지금 저기 뭐냐 여차하면 한 달 안에 하야 시키겠다 탄핵 시키겠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할 적은 사태는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네.